네, 안녕하세요. 올가 국어와 함께하는 국어만세 시즌3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능 방송이고요. 그래서 수능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모여서 수능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우님을 대신해서 이번 주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올가 국어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고등부 원장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올가 국어 스더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가 국어 현장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수능 경향이 어땠는지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이번 주는 되게 폭발적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도 지금 벌써부터 쌤, 화작이 더 낫다면서요. 맞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과연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며 이번 수능이 좀 선택 과목에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말이 많았는데 이번 주는 선생님들이 언매를 좀 깊이 있게 가르치시다 보니 문법 얘기를 조금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등급 컷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건 아직 이제 저희가 방송 찍는 그 시간 기준으로 확정 등급 컷은 아니거든요. 근데 언매는 89점이 1등급이고 화작은 지금 93점이 1등급이에요. 요러면 4점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화작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학생들이 언매 선택해서 응시하는 학생보다 두 문제나 더 맞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숫자 2는 되게 작은 숫자지만 수능장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죠. 수능장에서는 그 숫자 1과 2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추천을 드려야 하는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화작이. 어쨌든 그렇고 이제 2등급 컷도 한 3점 차이 나고 3등급 컷도 한 3, 4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수능 경향을 설명하면서 킬러 문항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조금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인데 오답률 지금 2위와 3위가 다 문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왜 선택했느냐 이거죠. 그쵸. 약간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대비를 어떻게 했길래 35번, 39번이 오답률 상위권에 랭킹이 돼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확실히 오답률 상위 5위에 화작이 있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이제 스더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보통 독서가 다 지금 상위권에 랭킹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라 지금 오답률이 높은 킬러 문항이 확 갈리는 상황이라 요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되게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35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그냥 뭐 사교육을 받든 안 받든 배우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그럼요. 다 배우는 내용이죠. 항상 그렇듯. 언매는 특히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올해 수능을 본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도 몇 번 틀렸냐라고 말하면 언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언매를 다 같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 훔칠까봐 저에게 숨긴 거예요. 언매가 틀렸다는 얘기는 말을 못 하는 거군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냥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막 너가 말한 문제들만 틀렸는데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또 1컷에 조금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그쵸. 이번에 컷에 걸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배운 문제들을 좀 많이 틀렸었어요.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35번, 39번 그 오답률에 들어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쵸. 35번은 과연 학생들이 왜 틀리는 걸까요? 그 직접 구성 요소는 한 27번 정도 배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사교육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접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왜 틀린 거고 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쌤들한테. 네, 일단은 직접 구성 요소나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다이어 개념이나 사실은 교과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프린트로 추가로 나가는 그런 이제 이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교과서도 네. 안 다루는 교과서는 없잖아요. 없죠. 심지어 되게 막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고 날개단에도 일부러 막 써서 넣고 있고
그렇죠? 이 직접 구성 요소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 안 들어간 교과서는 없잖아요. 맞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최다 오답이라고 했을 때 너무 놀랬었던 게 보통 엄매 지문에는 일반적으로 배우지 않은 내용도 일부 좀 추가되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다 오답이라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 새끼 중에 부디 없기를 막 이제 간절히 이제 막 바라고 이럴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정말 많이 어렵게 풀었더라고요. 네. 혹시 이 35번을 학생들이 풀면서 어려움을 느낄 만한 지점이 있나요? 어떤 점이 좀 어려웠을까요? 그냥 어려움을 느낄 만한 지점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수능을 저희 제자들한테도 풀려봤고 2학년 제자들이 거의 다 엄매를 배우는 학생들은 특히 많이 풀어봤어요. 불똥을 좀 많이 맞았죠. 그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35번 문제를 지금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틀린 제자들이 있길래 합성어의 종류 중에서 융합 합성어가 뭔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항상 저번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심화 개념을 몰라서 수능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진짜 1학년 때 혹은 수능 고3 수업에서도 2월달, 3월달 그때 배웠던 내용을 몰라서 틀렸으면 틀렸지. 그래서 융합 합성어를 모른다면 당연히 못 풀죠. 그것만 안다면 푸는 문제고요. 그렇죠. 이게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학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교육 종사자분도 계실 것이고 학생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실 때 특히 문법은 백지복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본인이 들어서 아는 용어하고 이제 내가 뇌 속에서 도출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공부했든 아니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든 그냥 하얀 종이를 두고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뭘 배웠으며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쭉 적어보셔야 이런 35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정말 많이 틀리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의문하고 형태소 개념 구분을 못하고 그걸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도 계속 말장난을 엄청 치거든요. 근데 그 가장 작은 단위만 기억을 하고 그 앞의 내용을 아예 이제 구분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에 나온 문제들도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기본에서 오히려 이제 흔들렸을 가능성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언매를 선택하시는 학생들은 기본기를 좀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들어본 개념과 아는 개념을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쌤 그러면 화작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언매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이제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물론 학생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준비된 바도 다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추천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좀 기준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언매를 일단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화작은 나중에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화작을 완벽하게 대비를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엔 독서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화작을 얼마든지 금방 돌려도 빨리 적응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은 그 화작 시간 맞추는 거는 연습은 어떻게 시키세요? 저는 시간보다 이제 풀이법을 이제 먼저 화법이랑 하고. 장문을 좀 별도로 가르치긴 하는데 저는 이제 3학년 갔을 때는 보통 잘하는 영역이랑 못하는 영역을 구분을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독서가 좀 약하다 그러면 화작도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화작을 그 독해에서 읽어 나가는 것은 사실은 비문학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지문이니까 네. 비문학이 잘 되어 있으면 화작을 선택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약간 없어요. 실전 유형에 적응하는 시간만 몇 달 가지면 되고 네. 이제 처음에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충분히 가지다가 점차 그쵸. 단축을 해나가는 식으로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언매도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시죠? 네, 언매를 계속 준비를 하다가 만약에 정 본인은 언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늦어도 그냥 3학년 이제 6월 모평까지는 보고 판단을 하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돌려도 사실은 크게 늦지 않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제가 좀 이 수험생들의 태도의 안일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열받았던 포인트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교육 과정에 중2부터 문법을 배우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중1이에요. 그러면 중1, 계속 중2, 중3. 중3 때 배우고
고1도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고2는 이제 뭐 지역이나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문법을 대부분 배우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 네. 안 배운다 하더라도 수능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복습 정도는 했어야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 2학년 때 안 해도 3학년 때 하니까. 5년을 배우는 과목에 점수가 왜 이런가 정말 풀리지 않는 난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맞아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겉핥기식으로 하길래 이 두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언매를 선택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제 생각인데 약간 그래봐야 5문항인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수능 영어처럼. 맞아요. 예전에 수능 영어도 그냥 5문제를 버리고 5개 맞아요. 중에 답지에 달 찍어서 2등급까지 겨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케이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또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학생들 중에 독해 속도가 너무 느린 학생은 언매를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문법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어서 그쵸. 언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독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언매를 고른 거죠.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언매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35번, 39번에 대한 오답률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9번은 어떠세요, 수더쌤? 39번은 이건 뭐 크게 다를까요? 제가 지금 원매를 가르치면서 한 번 더 느끼는 건데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서술형으로 무조건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요. 그다음 서술형이 없는 학교라 하더라도 이미 많이 출제가 되었던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39번 문제 유형은 처음 나오는 유형이 아니에요. 네. 언매에서는 오히려 매년 나왔죠. 그렇죠. 사실 저는 저 39번을 제 조카가 중3이라 풀려봤습니다. 조카. 네. 왜냐하면 풀수 중3 있죠. 교육 과정에 저게 있기 때문이에요.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애들 그 중3 애들의 상태는 저런 수능 문제를 갖다 줘도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육 과정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중3 때는 이거를 푸는데 왜 고3 때는 이것을 못 푸느냐. 자꾸 뭔가 이 본질이라든지 기본이라든지 이런 것에 충실해야 하는데 뭔가 스킬이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맞아요. 빨리 푸는 법 이런 것에만 자꾸 맞아요. 집중을 하다 보니 조금 주객이 전도된 거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근데 스킬도 스킬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푸는 게 시간을 절약하고 그렇죠, 스킬도 그렇죠. 예, 효과가 있는 건데 정확한 거를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금 답답하네요. 중3도 푸는데,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이제 39번 문제를 보기에는 평가원에서 되게 여러 요소를 골고루 물어보려고 노력한 티가 굉장히 많이 나긴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개념뿐만 아니고 늘 나오는 생략된 성분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그 절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물어본 것이긴 하고 근데 평가원도 이렇게 오답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점이 2점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지금 예문이 4개잖아요. 네. 뭐 5개, 6개도 아니고 맞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평가원도 예상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자면 언매를 선택하실 거면 정말 언매에 대한 확실한 자신이 있으신 분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시중에 그 언매 즉 문법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은 정말 많고 물론 이제 제가 쓴 문제집도 있고 뭐 올가 교육에서 쓴 문제집도 있고 하지만 정말 많고 그 문제집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을 고르냐보다 그 문제집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지 복습이라든지 이제 본인만의 복습법을 조금 정하셔서 정말 이 문제집에 있는 목차만 보고도 내가 개념을 줄줄줄줄 읊을 수 있는 사실 상위권 학생들은 목차 이용을 정말 잘하거든요. 목차는 이 문제집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고도 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리플레이가 되어야 제가 이 책을 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문제 풀고 오답 분석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수능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본질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 학생들도 조금 곁다리나 스킬보다는 본질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화작을 이제 선택을 하실 거면 조금 그 화작은 사실은 독해 속도가 관건이 되니까 독해 속도에 또 집중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없어서 언매를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맞아요. 맞아요. 지금부터라도 개념을 좀 탄탄하게 잡아 놓으시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약간 영어 문법하고 국어 문법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품사하고 문장 성분 같거든요. 관영어. 네. 관영어잖아요. 관영어, 관영어.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조금 더 비중 있게 초반에 하기 때문에 자꾸 형용사라고 자꾸 대답하죠.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언매를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짚는 그냥 초장에 짚는 기준은 관영어나 관영사를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약간 언매를 해도 되냐 안 되냐. 물론 이제 어린애들 말고 지금 고3 후반기에. 그쵸. 만약 그걸 모르면 그냥 언매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를 하나 들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국어에서는 예쁜 희선쌤 하면 그 예쁜은 형용사예요. 품사로 물어볼 때. 근데 문장 성분을 물어볼 때는 희선쌤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관형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인데 품사는 형용사인 이면적인 상태를 애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요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법 문제집의 목차에 정말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네. 많이 나오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화작이냐 언매냐 이거를 애들이 물어보면 그냥 딱 장단점만 설명을 해주고 선택은 너가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법과작문은 단점이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없지 않아요. 잔실수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언매러보다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이제 장점이라면 개념학습에 들여야 되는 시간이 언매보단 정말 거의 없죠. 연습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언매는 단점이 개념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을 안 들일 수는 없다는 거. 그런데 장점을 들자면 개념을 안다면 답은 명료할 거다.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화작에 비해서 훨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선택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본인이 이제 수험생이거나 또는 이제 언매에 대한 조금 선택을 해볼까라는 게 약간 확신이 좀 부족하시다면, 또는 학부모님이시라면 본인의 자녀 분들에게 새로운 집과 새 집의 차이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영어로는 어차피 똑같이 그냥 new New house잖아요. house. 그거에서는 맞아요. 새로운 집의 새로운의 품사와 새 집의 새 품사가 아예 다른 품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학생이 이 체계를 이해해야 어차피 언매를 선택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2번 39번은 문장 구조가 이제 안겨있는 저를 풀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쁜 희선쌤이 희선쌤이 예쁘다가 돼서 예쁘다가 이제 서술어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차이를 구분하기가 제일 힘든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형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항상 문장 성분은 아이들이 되게 만반하게 접근을 했다가 꼭 틀려오는 게 항상 관형어 관형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문을 보시면은 이 문장을 다 해체해 보면 기본 3개의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예문은 뭐 문장이 2개 정도까지밖에 없는 예문으로 많이 배워서 수능은 최소 3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문장으로 연습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 아까 분노를 표출한 게 미안한데요. 대비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시간을 많이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언매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렇지만 그렇죠. 문장이 3개 안겨 있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어렵지만 근데 수능에서 3개 안긴 문장 나오는 걸 학생들이 몰랐을까요? 근데 이게 가르치는 입장하고 공부하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다를 수 저희는 있죠. 국어만 가르치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은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뭐 과탐도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아요. 사탐도 맞아요. 지금 난이도가 해린 과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좀 이렇게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놓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분노를 표출한 건 사과드리고 그리고 본인들 시험이니까 그렇죠. 사실상 대비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선택할 때는 조금 기준을 명확히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택 과목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수능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또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미 졸업해서 올려보낸 아이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는 모든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임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거의 한 10명 가까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또 절실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현실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방송은 제가 제일 못하는 거기도 합니다. 저는 우쭈쭈를 정말 못하거든요. 두 분이 다음 주에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은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